응답하라, 나의 청춘. 순이 할머니. 어머, 또 오셨네요. 자, 이리 앉아보세요. 차 한 잔 드실래요? 아직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아, 이게 뭔지 아세요? 어제 다락방 정리하다가 나온 건데. 이거 낡은 앨범이에요. 먼지가 좀 날리네요. 에구, 오래된 게 티가 나죠? 사실 말이에요. 요새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이런 옛날 사진들을 뒤적거리곤 해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때 그 시절이 생생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여기 봐요, 이 흐릿한 흑백 사진. 이게 바로 제가 자란 동네예요. 지금 보니 참 초라하죠? 하지만 그때는 이게 우리에겐 전부였어요. 이 사진이 바로 우리 집이었어요. 흑담의 초가지붕. 지금 젊은 분들은 상상도 못 하시겠지만 그때는 온 동네가 다 이런 집이었어요. 여름밤이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이 골목에 평상 놓고 앉아 있곤 했어요. 부채질하면서 말이에요. 그때는 에어컨이 어디 있었겠어요? 선풍기도 귀했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때는 분명히 힘들었거든요. 보릿고개라고 봄이면 쌀이 떨어져서 보리밥도 제대로 못 먹을 때가 많았어요. 기억나네요. 아카시아 꽃이 피는 계절이면 엄마가 그 잎사귀를 따다가 묻혀주셨어요. 순아, 이것도 반찬이야. 감사히 먹어라. 그러시면서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얼마나 쓴맛이었는지. 하지만 그때는 그것도 귀한 반찬이었죠. 옆집 김씨 아저씨는 늘 말하셨어요. 우리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아이들만은 배불리 먹여야 한다. 그래서 동네 어른들은 자기 것을 덜어서라도 아이들 주려고 하셨어요. 여름이면 냇가에서 물놀이 하던 것도 생각나네요. 친구들이랑 첨벙첨벙 뛰어다니고 다슬기도 잡고 맨발로 미끄러운 돌 위를 조심조심 걸으면서요. 그때 잡은 다슬기로 엄마가 국을 끓여주시면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밤하늘도 지금보다 훨씬 밝았어요. 별들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죠. 등잔불 켜놓고 마당에서 가족들이 모여 앉아 별을 세면서 이야기하던 밤. 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엄마는 바느질 하시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없어도 함께 나누고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고. 이웃이 진짜 이웃이었던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시간이 이렇게 흘렀죠. 여기 이 사진 좀 보세요. 이게 바로 새마을 운동 때예요. 온 마을이 들썩들썩했어요. 우리 마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거든요. 초가지붕을 기와지붕으로 바꾸고 구불구불하던 마을길을 넓히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잘 살 수 있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죠. 마을 이장님이 확성기 들고 다니면서 근면 자조 협동 외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따라서 외쳤어요. 그때는 정말 모든 게 가능할 것만 같았어요. 사실 그때 저도 그랬고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요? 처음으로 버스를 타고 시내에 나갔을 때 이야기예요. 그 버스가 얼마나 신기했던지. 시커멓게 연기 뿜으면서 덜컹덜컹. 그리고 버스 안내양 언니가 있었거든요. 예쁜 제복을 입고 다음 정거장은 시장 앞입니다. 하고 또랑또랑하게 안내방송도 하고. 저는 그게 얼마나 멋져 보이던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도시 여자가 되고 싶었죠. 그래서 한글도 더 열심히 배우고 셈도 배우고. 그리고 마을 회관에 라디오가 생겼을 때. 아, 그때의 감동이란. 처음 들어보는 팝송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어요. 펄 시스터즈 노래였나? 엠마리? 정확한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그 경쾌한 멜로디에 모든 게 새로워 보였어요. 이게 바로 서양 음악이구나.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기분이었죠. 청바지도 그때 처음 봤어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젊은 오빠들이 입고 다니는 걸 보면서 우와, 멋있다.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러다 7, 80년대에 들어섰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애들을 낳고 남편이 서울로 일하러 올라간다고 했을 때의 심정이란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서울역에 처음 도착했을 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개미떼처럼 우글우글하고 자동차들이 빵빵거리고 하늘은 높은 건물들 때문에 작게 보이고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애들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정착했죠.
남편은 청계천 공장에서 밤낮으로 일했고 저는 집에서 바느질거리를 해서 용돈을 벌었어요. 매일 아침 4시면 일어나서 도시락을 쌌어요. 김치, 계란 후라이, 멸치볶음. 작은 반찬 하나라도 정성껏 담았죠. 그 안에 우리 가족의 꿈이 다 들어있었거든요.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발 닦아주면서 하루 일과를 들었어요. 오늘은 잔업이 많았다. 새로운 기계가 들어왔다. 다음 달에는 월급이 조금 오른다. 그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겐 큰 희망이었어요. 아이들 학용품 사주려고 동대문 시장까지 가서 가격 깎느라 애쓰던 것도 생각나고, 그때는 연필 한 자루, 공책 한 권도 귀했거든요. 그러다가 1988년 88 올림픽, 그때의 감동이란 온 나라가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거리에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나라 파이팅 하고 응원하고, 손정환 선수가 권투에서 금메달 땄을 때 온 동네가 난리였어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앉아서 소리 지르고 울고,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부심이 가슴 깊이 솟아올랐죠. 전화기도 그때 처음 생겼어요. 까만 다이얼 전화기요. 돌리는 소리가 드르륵 드르륵 하고, 시골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릴 때마다 얼마나 신기하고 고마웠는지. 여보세요? 어머니, 저 순이에요. 하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마법 같았어요. 지금처럼 휴대폰으로 언제든 통화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죠. 이렇게 사진을 보면서 이야기하다 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한국 전쟁도 겪고, 가난도 겪고, 개발도 겪고, 올림픽도 겪고. 그때는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다 보물 같은 시간이었어요. 가난했지만 꿈이 있었고, 어려웠지만 희망이 있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따뜻했어요. 요새 젊은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살던 그때가 더 좋았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도 지금도 똑같아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 선물이에요. 지금도 우리는 청춘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꿈을 포기할 건 없잖아요. 오늘도 새로운 하루고 내일도 새로운 기회고. 자, 차 식기 전에 드세요. 그리고 다음에 또 놀러 오셔요. 이야기할 게 아직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겪은 IMF 이야기도 있고 월드컵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런 앨범을 펼쳐놓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날이 올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라도 오늘을 열심히 그리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때 그 시절도 좋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운 추억이 될 테니까요. 응답하라, 나의 청춘. 아니, 우리의 청춘이죠.